안녕하세요. 픽토리얼의 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라이카 M10D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이 라이카 M10D를 쓴 지 1년 3개월 정도 됐어요. 이렇게 1년 3개월 정도 찍으면서 느꼈던 소감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외관과 테크 스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좀 더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미지나 MF밖에 안 되잖아요, 이 카메라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M10D는 2018년도 10월에 출시된 M-마운트 디지털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입니다. 2400만 화소 시모스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 ISO는 100부터 5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도 가능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4000분의 1초부터 8초까지 설정 가능하고 벌브 모드도 있고 A 모드도 가능합니다. 노출 보정일이 있고 프레임 셀렉터 기능이 있고요. 카메라에서 메뉴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전용 앱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최첨단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출시된 바디 치고는 그렇게 뒤떨어진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출시된 바디가 소니의 알파7 마크3나 아니면 R3, D850 정도가 있는데요. 알파7 마크3와 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같은 2400만 화소를 쓰고 있고 연사 같은 경우엔 물론 마크3가 10연사로 빠르긴 해요. 하지만 얘도 단사만 되는 건 아니고 5연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실 크기도 비슷하고 셔터 스피드도 4000분의 1초로 동일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가격 차이밖에 다른 게 없는 것 같네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배터리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사면 한 개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사야 되는데 이 배터리 하나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체감상으로 하루 종일 찍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성능이 아닌가. 하나에 20만 원짜리인데 저는 두 개를 더 구입해서 여행 갔을 때 배터리 때문에 문제되는 게 없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어치의 배터리가 저는 있죠. 네, 아주 아쉽습니다. 네, 이제는 라이카 M10D의 외관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상판부터 볼까요? 상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위에 보시면은 ISO 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카 로고가 있죠.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셔터 버튼, 그리고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ISO부터 보시면 예전에 라이카 필름 바디를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돌리는 필름 리와인더였거든요. 그거를 ISO 버튼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ISO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셔터 버튼은 보시면은 벌브 모드 가능하고 8초부터 4000분의 1초까지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A 모드가 있는데 A 모드에 딱 들어가면은 약간 걸리는 게 있어서 힘을 세게 주지 않으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A 모드로 저는 보통 찍는데 이게 사고로 뭔가 넘어가서 벌브 모드로 찍힐 때가 몇 번 있긴 했는데 그걸 좀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셔터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스크루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릴리즈를 꽂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펑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를 보시면은 지금은 -3 돼 있는데 누르다 보면은 999와 85% 이렇게 떠 있잖아요. 85는 이제 배터리 퍼센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999는 이제 SD 카드 잔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디 전면 보시면 아주 검죠? 이쪽부터 레인지 파인더가 있고 초점 확대 버튼, 렌즈 마운트 버튼, 그리고 프레임 셀렉터가 있습니다. LCD가 없어서 초점 확대 버튼이 왜 필요하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에 비조플렉스라는 뷰파인더가 있어요. 이건 전자식 뷰파인더인데 비조플렉스에서 초점 확대가 가능한 버튼을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프레임 셀렉터는 뷰파인더의 다른 프레임 라인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초반에 많이 사용했는데 렌즈가 별로 없고 선호하는 렌즈가 크게 없었을 때 프레임 셀렉터로 이건 이 렌즈로 찍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기능이죠. 배터리와 SD카드를 교체할 때에는 무조건 이 합판을 분리해야죠. 지금은 익숙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지만 익숙하지 않았을 때 길거리에서 배터리 교체하다가 합판을 떨궈가지고 진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앉아서 배터리나 SD카드를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바디 후면을 보시면 LCD가 있을 곳에 전원 버튼이랑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쓸데없는 다이얼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걸 언제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전원 버튼에는 이 흰색, 빨간색으로 전원을 껐다 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기능을 들어가면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보정 다이얼은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보통 마이너스 0.3에 놓고 쓰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립감입니다. 이 카메라는 좋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요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전 카메라를 잡는데 오른손에 그립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요거 하나 정도? 엄지를 이렇게 불편하게 들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셔터 누르기가 좀 쉽지 않죠. 예전에 다른 엠바디를 썼던 분들이라면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처음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M10D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와인더입니다. 이 와인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뭔가 디지털에서 사진 한 장 찍을 때마다 넘기는 기능을 주진 않고요. 이 와인더를 이렇게 펼치면 엄지손가락을 위치시키기에 적당한 위치에 엄지가 고정이 되죠. 다른 카메라보다는 좀 더 편하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편하긴 한데 좀 더 편하려고 이 엄지 그립, 정품 엄지 그립을 샀습니다. 이렇게 끼게 되면 이 그립을 파신 분께서 M10D를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M10D에는 이 엄지 그립을 쓰지 못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썸네일을 끼워도 전혀 간섭이 되지 않게 이걸 와인더를 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상태로 카메라를 쓰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외관을 살펴봤고요. 라이카를 1년 동안 사용한 그 개인적인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제가 디지털 바디를 사용한 지 벌써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D90으로 시작해가지고 D750을 거쳐가지고 A7R까지 사용했었습니다. 항상 러로만 작업을 하는 까닭에 각자 브랜드마다 러 파일이 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두 회사 모두 관용도가 굉장히 높고 안부와 명부 모두 잘 복원돼가지고 전혀 불만 없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 기대는 조금 빗나갔고 생각보다 좀 낮은 다이내믹 레인지랑 특히 명부 관용도가 좀 낮은 걸 보고 좀 당황했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자주 접했던 글이 언더로 좀 찍으라는 글이 많이 보였었는데 정말로 진심에서 나오는 조언이었어요. 원본에서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다 화이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명부의 레인지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제 카메라의 노출 보정 다이얼은 항상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3분의 2에 가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안부의 디테일은 다른 브랜드의 바디와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센서는 보편적으로 안부에 강하긴 하니까 당연히 좋긴 해야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도 사진의 컬러는 꽤 좋았습니다. M10D의 컬러는 니콘과 소니보다 조금은 더 뉴트럴하게 색을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꽤 잘 잡는 것도 이렇게 느끼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M10D 초반에 러 파일 색 보정이 좀 익숙치 않아가지고 흑백 사진 위주로 찍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초반에 뉴트럴한 색이 나중에 보정할 때는 좀 편하더라고요. 이 카메라는 센서를 보고 사는 카메라는 아니라고들 많이 하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나쁘진 않고 적응하면 괜찮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카메라는 굉장히 느린 카메라입니다. 만약에 이 셔터와 ISO까지 수동으로 다 조절한다고 하면 ISO야 그래도 한번 맞춰놓으면 좀 오래 찍는다고 하지만 셔터 스피드는 계속해서 바꾸게 되잖아요. 초점도 수동으로 맞춰야 되고 조리개까지 조절하다 보면 사진 한 장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느려집니다. 저는 셔터와 ISO 둘 다 A로 놓고 찍는데도 좀 많이 느려요. A7R3로는 재빠르게 찍는 사진도 M10D에서는 쉽게 빠르게 찍을 수 없죠. 느려지는 건 단점이 좀 많죠. 가족이나 친구를 찍어줄 때 구도를 고민한다기보단 표정을 잃기 전에 재빨리 초점을 맞추는 게 좀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첫 표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인물이 아니더라도 재빨리 순간 포착을 해야 될 경우에 아무리 좀 포커싱을 해놓는다고 해도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지지 못하는 사진이 좀 많아지긴 하죠. 저도 R3였으면 이거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했던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진 찍는 시간이 좀 느려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긍정적인 점도 있죠. 바로 초점을 맞추면서 사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한 장을 찍을 때까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확인할 화면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찍어보기도 하죠. 필름 카메라였다면 필름 값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했겠지만 디지털 바디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화면이 없다 보니까 일단 확실히 사진을 다 찍었다고 생각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AF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쓰다가 라이카 M10D로 1년 동안 사진을 찍다 보니 느꼈던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초점을 맞추는 재미입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AF 렌즈로 사진을 촬영했다 보니 MF의 맛을 좀 모르고 살았었는데 강제적으로 MF 렌즈만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 돌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더 제가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고 초점을 좀 더 빨리 잡기 위해 연습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RF 바디이다 보니까 포커스 패치의 두 상을 하나로 맞추는 느낌이 SLR과는 좀 많이 달라가지고 색다른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카의 MF가 타사의 AF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최대 개방으로 사진 찍는 게 너무 두렵고 초점 잡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존 포커싱은 좀 연습해볼 만한 것 같아요. 라이카를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스트릿을 찍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데 이때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기술, 이 존 포커싱이니까요. 또 이게 렌즈와 좀 친해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내 눈을 레인지 파인더로 만들기 위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 존 포커싱을 연습하는 방법은 이 렌즈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조리개를 팔 이상으로 놓고 무한대를 조리개 팔 부분에 놓아줍니다. 그러면은 반대편 팔 부분에 2.2m 정도 되죠. 그럼 이 2.2m부터 무한대까지는 초점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 거리를 정해놓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면 렌즈 탭을 검지로 잡고 각 거리별 위치를 알아둬 놓으신 뒤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피사체의 거리를 파악하고 검지로 미리 맞춰놓는 거죠. 조리가 팔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존 포커싱을 이용하지 않으실 때도 미리 초점을 맞춰 놓을 수 있어서 초점 잡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물론 렌즈별로 위치가 좀 다르고 화각별로도 다르지만 한번 익숙하게 해놓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카 M10D를 1년 동안 정말 많은 곳들에 들고 다녔습니다. 비싼 카메라지만 아끼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더 들고 다녔죠. 이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더 나가기도 하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항상 들고 다녔었고요. 가방에 매번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M10D였습니다. 다른 사진기 쓸 때는 다른 분들께서 카메라의 크기나 렌즈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라이카 쓸 때는 확실히 카메라의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메라를 모르시는 분들도 라이카라는 브랜드는 아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라이카를 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땐 그래도 M10D의 그 특별함을 알아봐 주셔서 기분이 좋죠. 사실 그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사진기는 그냥 도구라고 할 뿐이지만 누군가 이 도구를 알아봐주고 예뻐해주면 기분이 좋죠. 그래서 라이카는 사진가를 위한 사진기라고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 사진기가 좀 기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이 불편한 카메라를 왜 써라고 말했지만 한번 라이카에 빠지니까 좀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한 건 2010년도인데 첫 카메라 샀을 때는 2012년입니다. 2달 알바를 해가지고 니콘 D7000을 샀었죠. 그때 행복과 설렘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카메라로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 제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카메라를 드니까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카메라를 통해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라이카 M10D를 샀을 때는 제가 첫 카메라를 샀던 그 느낌과 그 설렘을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오직 제 사진을 위한 카메라, 제 주변 사람들과 제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를 샀다는 그런 느낌이요. 아직까지도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계속 설레는 것 같아요. 뭔가 더 도전해보고 싶고 사진도 더 잘 찍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으면 아주 느낌도 좋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라이카를 사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라이카의 M10D 1년 리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까지 화이팅입니다.